요소의 정식화란 유환요소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환요소 방정식은 해석 영역의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하거나 또는 물리적인 개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유도합니다. 요소의 정식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즉, 직접 강성법과 변분법, 그리고 가중잔차법이 있습니다. 직접 강성법은 강성계수의 물리적인 성질에 바탕을 두고 힘과 변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유도해 요소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변분법은 집의 편미분 방정식에 대응되는 변분 원리에 의해서 요소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변분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은 단일 함수와 그 함수를 구성하는 변수의 무한소 변화를 의미하는 데 반해서 변분은 여러 변함수의 적분 형태로 된 범함수와 그 범함수를 구성하는 변함수의 무한소 변화를 의미합니다. 함수를 극화, 즉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변수의 값을 결정할 때는 미분을 이용하고 범함수를 극화하는 변함수를 결정할 때는 변분을 이용합니다. 변분 원리란 범함수를 극화하는 형식으로 기술되는 물리의 여러 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역학에서 최소 위치 에너지의 원리, 기하광학에서 페르마의 원리를 비롯해 전자기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기타 장애 이론에서 변분 원리가 활용됩니다. 여러 물리적인 현상을 미분의 형식이나 또는 변분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현상을 미분 형식의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변분 형식을 따른 변분 원리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분 원리에 대응되는 미분 방정식을 오일러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변분 원리에 대한 오일러의 방정식은 항상 존재하며 또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응되는 변분 원리가 자연의 법칙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분 원리를 자연 변분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학에서 최소 위치 에너지의 원리는 응력 평형의 미분 방정식에 대응하는 자연 변분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문제의 답을 오일러의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도 있고 변분 원리에 의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역학적 해석의 예를 들자면 평형의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서 해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위치 에너지의 원리를 이용해 총 위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변위를 찾아서 답을 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리츠 방법은 변분 원리를 이용해 범함수를 극화하는 변함수를 근사적으로 추정하는 근사해법입니다. 리츠 방법의 첫 단계는 근사해를 추정하는 시행해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시행해는 기지의 함수와 미지의 미정계수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기지의 함수를 시행함수라고 하며 미정계수를 자유도 또는 일반화 좌표라고 합니다. 시행해는 기하학적 경계 조건이 만족되도록 가정해야 합니다. 시행해를 대입해 범함수를 미정계수의 함수로 만듭니다. 범함수를 최대 또는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범함수의 변분을 취해 0으로 놓습니다. 모든 미정계수의 변분에 대해 위의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함수의 미정계수에 대한 미분이 0이라는 조건이 만족돼야 합니다. 이들 조건식을 연립해서 풀면 미정계수들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값들을 적용한 시행해가 리츠 방법으로 구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리츠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시행해를 가정하고 변분 원리를 적용해 시행해가 최상의 해가 되도록 자유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분법에 의한 유한요소의 정식화는 리츠 방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리츠 방법의 시행해는 해석 영역 전체에 걸쳐서 연속적인 함수로 가정하는 데 반해서 유한요소의 시행해는 하나의 요소 안에 국한된 연속적인 함수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두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요소의 시행해는 일반적으로 요소의 형상과 절점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6절점 삼각형 요소의 시행해는 6개의 항을 갖는 다항식으로 가정합니다. 여기서 각 항의 개수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결정될 미정계수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절점 자유도를 형상 함수에 의해 보관하는 형식으로 시행해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절점의 자유도는 시행해의 미정계수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츠 방법의 시행해는 주어진 기하학적 경계 조건이 만족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요소의 시행해는 기하학적 경계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유한요소의 시행해는 인접한 요소 사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유한요소의 시행해를 절점의 자유도와 형상함수로 나타냈을 때 형상함수는 시행해의 시행함수가 되며 절점의 자유도는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야 할 미정계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분법을 탄성체 역학 문제에 적용해 유한요소 방정식을 정식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변분 원리는 최소 위치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탄성체의 총 위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부터 유한요소 방정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탄성체의 총 위치 에너지는 식 1과 같습니다. 여기서 적분의 범위인 오메가 2와 감마 2는 각각 요소 내의 영역과 요소 경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응력과 변형률의 구성관계, 그리고 절점 변이와 요소 내 임의점의 변형률의 관계를 식 1에 대입하면 총 위치 에너지 식은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점 변이 벡터 델타 2는 좌표의 함수가 아니므로 적분 기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총 위치 에너지의 적분식은 식 3과 같이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총 위치 에너지의 최소화 조건으로 총 위치 에너지의 변분을 취해 0으로 놓으면 식 4의 방정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도의 변분에 대해서 식 4의 등식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식 5와 같으며 이는 하나의 요소에 대한 평형 방정식입니다. 이 평형 방정식의 적분을 행렬로 표시해 간략화하면 식 6과 같은 유한요소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요소 강성 행렬과 요소의 경계에 작용하는 분포 하중 벡터는 식 7과 8의 적분식과 같습니다. 요소 강성 행렬의 적분 범위는 요소 안의 영역이며
행렬 B는 변형률과 절점 변위의 관계를 맺어주는 행렬이고, 행렬 D는 응력 변형률의 관계를 맺어주는 구성 행렬입니다. 분포 하중 벡터의 적분 범위는 요소의 경계 영역이며, 벡터 T는 요소 경계에 작용하는 분포 하중의 세기이고, 행렬 N바는 요소 경계를 따른 형상 함수입니다. 가중 잔차법은 영어 Methods of Weighted Residuals의 앞글자를 딴 약자 MWR로 부르는 일련의 편미분 방정식 근사해법이며 유환요소 방정식의 정식화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미분 방정식의 시행해를 가정하고 잔차가 최소화되도록 시행해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잔차는 시행해가 미분 방정식을 정확히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해의 잔차는 0입니다. 화면에 보인 그림은 주어진 경계 조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의 해를 표시한 것입니다. 적색선은 정확해를, 청색선은 시행해를 나타냅니다. 가중잔차법의 시행해는 경계 조건이 만족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화면의 애니메이션은 시행해에 따라서 잔차의 크기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행해는 정해진 시행함수와 미정계수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미정계수의 값에 따라서 잔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조건은 영역 내의 잔차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중잔차법은 잔차의 합이 최소화되는 조건 대신에 가중치를 곱한 잔차, 즉 가중잔차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에 의해 미정계수를 결정합니다. 즉 영역 전체에 대한 잔차의 가중적분치가 0이라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영역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함수이며 가중함수라고 합니다. 가중함수를 달리함으로써 상이한 조건식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미정계수와 같은 개수의 가중함수를 적용함으로써 미정계수와 같은 개수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미정계수의 값이 결정됩니다. 가중잔차법은 가중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점배치법, 부영역배치법, 최소자승법, 갤러킨법으로 분류됩니다. 점배치법은 디락-델타 함수를 가중함수로 한 방법입니다. 디락-델타 함수의 값은 특정한 점에서 1이고 그 외의 모든 위치에서 0입니다. 디락-델타 함수를 가중함수로 한 가중잔차의 적분은 결과적으로 특정한 점에서 잔차의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점배치법에 의하면 화면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정계수의 개수와 같은 수의 점에서 잔차의 값이 0인 조건식으로부터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부영역 배치법은 특정한 부영역 안에서는 1이고 그 밖의 위치에서는 0인 함수를 가중함수로 한 가중잔차법입니다. 이와 같은 가중함수를 적용한 가중잔차의 적분은 부영역에 대한 가중잔차의 적분과 같습니다. 부영역 배치법에 의하면 화면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영역을 미정계수의 개수와 같은 수의 부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부영역에 대한 잔차의 적분이 0인 조건식으로부터 미정계수와 같은 수의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최소자승법은 미정계수에 대한 잔차의 편도 함수를 가중함수로 하는 가중잔차법입니다. 이 가중함수를 적용한 가중잔차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조건은 잔차의 자승합을 최소화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각 미정계수에 대한 잔차의 편도 함수를 취해 가중함수를 정함으로써 미정계수와 같은 계수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갤러킨법은 시행해의 형상함수를 가중함수로 적용하는 가중잔차법입니다. 요소의 자유도에 대응하는 형상함수를 하나씩 가중함수로 적용해 자유도의 개수만큼의 가중잔차식을 만들어서 정리하면 유환요소 방정식의 정식화가 이루어집니다. 갤러킨법에 의해 유환요소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요소에 대한 시행해를 가정합니다. 여기서 시행해는 형상함수에 의해 요소 자유도를 보관하는 형식으로 기술됩니다. 그리고 갤러킨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각 형상함수를 가중함수로 하는 가중잔차의 적분식을 자유도의 개수만큼 만듭니다. 가중잔차의 적분식에 부분적분을 적용함으로써 요소 내부 영역에 대한 적분과 요소 경계에 대한 적분을 분리합니다. 원래 가중잔차의 적분식에는 힘 벡터나 변이 벡터 등의 경계 조건의 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분적분을 적용하면 영역 내부와 경계에 대한 적분항을 얻게 되며 경계 조건을 포함하는 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갤러킨법의 특징은 부분적분을 통해서 영역 전체에 대한 적분을 영역 내부에 대한 적분항과 영역 경계에 걸친 적분항으로 분리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분식을 정리해 요소의 강성 행렬과 변이 벡터, 요소 내부에 작용하는 최정력의 벡터로 이루어진 요소 방정식을 구성합니다. 갤러킨법의 적용 예로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방향의 힘과 변위가 있는 봉요소의 유환요소 방정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 봉요소는 두 개의 절점 1과 2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절점에 힘 F1과 F2가 작용하고 있고 요소 전체에 축방향의 최정력 Q가 작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응력의 평형 방정식에서 전단 응력이 0이므로 지배 방정식은 식 1과 같습니다. 식 1의 각 항을 가중잔차법의 지배 방정식 일반꼴과 비교하면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행해를 절점의 변이를 보관한 함수로 가정합니다. 여기서 n1과 n2는 절점값을 선형 보관하는 형상함수입니다. 형상함수를 벡터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행해의 x에 대한 일개 도함수는 식 3과 같습니다. 갤러킨의 가중잔차 적분식의 일반꼴을 만들고 적분항을 등식의 좌우편으로 분리하면 식 4와 같습니다. 식 4의 좌변에 부분적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분적분의 결과를 식 4에 대입해 정리하면 식 5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의 형상함수 ni를 n1으로 대체하면 식 6을 얻습니다. 또 ni를 n2로 대체하면 식 7을 얻습니다.
식 6의 우변 두 번째 항에 경계치를 대입해 적용하면 절점 1에 작용하는 힘 F1이 됩니다. 그리고 식 7의 우변 두 번째 항에 경계치를 대입해 적용하면 절점 2에 작용하는 힘 F2가 됩니다. 식 6과 7의 우변 두 번째 항을 각각 F1과 F2로 대체하면 식 8과 9를 얻습니다. 식 8과 9의 각 항을 결합합니다. 두 식의 좌변을 결합하면 강성 행렬의 변이 벡터를 곱한 것과 같으며 우변의 첫 번째 항을 결합하면 요소의 최정력 벡터가 되며 두 번째 항은 절점력 벡터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식 10의 유한요소 방정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갤러킨법에 의한 유한요소 방정식의 정식화 과정입니다.